자, 여러분, 주식시장 하면 보통 경제 전반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지금은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몇몇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이 모든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아주 심각한 가분수 형태의 생태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좁아진 건지 오늘 이 해설에서 그 아찔한 내막을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5조 3,700억 달러. 상상이 가시나요? 2025년에 엔비디아가 찍은 역사상 최고 시가총액입니다. 웬만한 선진국들의 1년치 GDP를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 액수죠. 솔직히 우리 뇌로는 이 숫자의 0이 대체 몇 개나 붙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 파이가 역대급으로 커지고 돈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생태계 자체는 위험할 정도로 쪼그라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풀어볼 핵심입니다. 자, 먼저 이 어마어마한 1조 달러 클럽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금융 지식이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 다 같이 출발선을 맞추기 위해 시가총액이 뭔지 아주 짧게만 정리해 볼게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이 발행한 주식수에 현재 주가를 곱한 값이죠.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이 회사를 지금 당장 내 돈 주고 통째로 사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를 보여주는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메가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를 넘어가는 진짜 거대한 초대형주를 부르는 말인데요. 와,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요즘 최상위권에 있는 테크 기업들한테 이 2천억 달러라는 기준점은 그냥 푼돈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걔네들은 이미 2천억이 아니라 수조 달러 단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럼 시대별로 이 시장을 지배했던 주인공들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타임라인을 쭉 훑어보면 흐름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1990년대에는 제트 엔진을 만들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굴뚝산업 기업이 왕자를 차지했었죠. 그러다 2000년대엔 석유캐던 엑슨모빌이, 2010년대엔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애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AI 인프라로 시장을 완전히 씹어먹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리적 공장의 시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AI 제국으로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된 거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옛날 거인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여러 개로 쪼개지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테크 기업들의 생명력은 진짜 끈질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세요. 무려 24년 동안이나 시가총액 탑3 안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력이죠. 이제 이 메가캡 기업들이 도대체 얼마나 비싸진 건지 가치평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랑 지금의 기업 몸값을 딱 비교해보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단번에 체감이 되실 겁니다. 1995년 당시에 1등 기업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은 자기들 연간 매출액의 한 1.5배 정도로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애플은 어떨까요? 자기 매출의 무려 8.5배에 달하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투자자들은 옛날 산업 거인들 때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테크 기업들의 미래 성장성에다가 엄청난 프리미엄, 즉 웃돈을 얹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모의 차이를 연도별로 나란히 놓고 보면요. 와, 솔직히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90년대에 1등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대였거든요. 근데 2004년에 4,000억 달러가 되더니 2014년엔 7,000억 달러. 급기야 2025년 엔비디아에 와서는 무려 5조 3,700억 달러로 말도 안 되게 폭증해버렸습니다. AI가 이끄는 미래에 대한 시장의 그 광적인 믿음이 스케일 자체를 10억 단위에서 수조 단위로 영원히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해설의 하이라이트인 거대한 좁아짐 현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0년만 해도요, 미국의 S&P 500 지수는 경제 전체의 모습을 아주 건강하되 고루고루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딱 19%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80% 이상은 수많은 다른 기업들이 사이좋게 나눠 갖고 있었다는 거죠. 경제의 힘이 아주 잘 분산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2025년 지금은
네, 상황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이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1%로 2배 이상 훌쩍 뛰어버렸어요. 거대한 테크 주식들 그리고 AI 붐이 타지면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꼭대기에 있는 소수 기업들한테 미친 듯이 쏠려버린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 뼈아픈 불균형입니다. 보세요.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장 덩치의 41%나 무겁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시장 전체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따져보면 얘네가 기여하는 비중은 한 32%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몸집은 산만해졌는데 실제로 벌어오는 돈은 그 덩치에 비해 살짝 모자라다는 겁니다. 분명한 괴리가 있죠. 이렇게 위에 있는 기업들만 뚱뚱해지는 현상 때문에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큰 애들이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지수가 모든 기업을 똑같이 1대1 비율로 투자하는 지수보다 지난 3년 동안 무려 32%나 더 높은 수익을 낸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그 건전했던 균형 트렌드가 완전히 박살이 났고 마치 90년대 후반에 그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급등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위만 무거운 가분수 시장, 도대체 뭐가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실전에서 꼭 아셔야 할 리스크 3가지를 짚어봅시다. 이토록 좁아터진 시장에는 3가지의 엄청난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고유 위험 충격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는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 하나가 실적 발표에서 아주 살짝만 삐끗해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들어있는 인덱스 펀드 전체가 와르르 휘청거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구조가 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패시브 집중의 덫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나는 시장 전체에 아주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고 있어 라고 굳게 믿잖아요. 근데 현실을 까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100달러를 투자하면 그중 40달러 이상이 그냥 기계적으로 저 상위 10대 기업 주머니로 쏙 들어갑니다. 그 회사가 진짜 돈을 잘 버는지 아닌지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덩치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이 계속 몰리고 돈이 몰리니까 덩치가 또 커지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무한 루프에 갇혀버린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AI 상관관계 위험입니다. 옛날 90년대에 상위 10대 기업들을 보면요. 은행도 있고 마트도 있고 제약회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완전 딴판인 산업들에 골고루 퍼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을 이끄는 리더들은 죄다 인공지능이라는 단 하나의 테마에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너무 완벽하게 똑같아요. 사실상 AI가 성공할 거라는 거대한 베팅 하나에 전 재산을 몰빵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RBC 자산운용의 한 분석가가 이 상황을 보고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습니다. 겉보기엔 넓게 분산된 것 같은 투자가 까보면 갈수록 소수에게 몰빵하는 집중 투자처럼 굴러가고 있다. 이 말이 진짜 뼈를 때리지 않나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굳게 믿고 붙고 있는 그 광범위한 인덱스 펀드가 사실은 단 몇 개의 빅테크 거인들한테 운명을 통째로 맡긴 집중 펀드일 수도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수조 달러의 몸값을 자랑하며 하늘을 찌르고 있는 저 AI 거인들. 과연 90년대의 산업 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새로운 혁신의 파도에 밀려나서 결국 왕좌를 내어주게 될까요? 주식시장의 그 길고 긴 역사를 돌아보면 덩치가 크다는 게 곧 영원하다는 걸 보장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과연 다음 시대의 왕좌는 또 누가 차지하게 될지 그 흥미진진한 미래를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